와, 이 그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 안녕하세요, 부자남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그림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변동성, 공포, 그리고 의심, 불확실성, 후회로 엄청나게 산 넘어 물 건너 태평양 건너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장기 투자는 이렇게 평안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어때요? 태풍 만나고 밀림 지나서 케이블카 타고 바다 건너서 계곡을 협곡을 넘어 폭탄이 터지고 전기를 맞고 끝났나 싶었더니 어때요? 산 넘어 물 건너머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갔더니 아 이제 끝났다 생각했더니 어때요? 거대한 악어가 또 한 마리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저 모양이 아니다. 실제 장기 투자는 이런 모양이다. 또 고생하니까 제가 또 20대 초반에 고생했던 얘기를 또 잠깐 해보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서울을 왔는데요. 거기에 서울은 너무 월세랑 이런 게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4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데요. 그때 나이에 저는 이 돈이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키가 좀 큰데 너무 좁아요. 딱 누울 만큼의 작은 TV 하나, 그리고 침대 하나, 그리고 미니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닭장처럼 쫙 붙어 있죠. 그리고 공동 냉장고를 쓰고 거기에는 항상 경고문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훔쳐가지 말라고. 그 남의 음식이랑 그거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좀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눈인사 정도는 하면 될 건데 서로 뭐 이렇게 민망한지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참 서울이 내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삭막하구나 좀 이렇게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다들 그냥 회피하면서 그냥 자기 볼일만 보고 다들 휙휙 가는 그런 것을 그때 느끼면서 많이 그 환경 자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공간이 주는 안 좋은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서로서로 그냥 안 부딪히면 좋겠고, 그냥 안 부딪히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많이 불편했죠. 어디 누가 어디 사냐 물어보면 사실 말하기도 쭈뼛쭈뼛했고요. 좀 자존심 상하죠. 가난한 거는 그런 겁니다. 불편하고 자존심 상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도 너무너무 잘 살고 싶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이게 외식을 밥을 바깥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 엄마의 밥이 너무 항상 그리웠어요. 그래서 밖에 사 먹다 보니까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쓸쓸하기도 해서 차라리 그냥 김치 하나 보내서 고시원에서 그냥 김치에 그냥 밥, 김에 이렇게 먹는 게 더 나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밖에서 사 먹는 거 맛있는 거가 좋을 때도 있지만 집에서 해 먹는 거를 더 좋아하고 그때 이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음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취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니까 한두 개씩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늘어서 이제 애들한테는 제가 밖에서 먹는 게 싫어서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안 좋은 그러니까 늘 생활이 어때요? 그러니까 기분이 늘 좀 다운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상황을 타파하고 싶으니까 나름대로는 괜찮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는 나름 저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여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이 주인이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거예요. 잠깐 뭐 한 시간. 그래서 그 냉풍기라고 얼음 넣어서 그거 하는데 더운데 그 좁은 공간에서 그게 뭐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도 많은데 막 땀이 너무 나서 막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여름 때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식당에서 처음에 일을 했는데요. 식당 소고기집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서빙하고 그다음에 불판 닦는 일. 아침에 이렇게 있고요. 그 쇠가 이제 고기를 구우니까 기계가 있어요. 세제 듬뿍 넣어가지고 그 기계에 철판을 갖고 그다음에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판이 식당에 음식 나가는 판이 무겁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걸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힘센 제가 그거를 막 날라주는 그런 고생을 20대 초반에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고생이냐? 네. 장기 투자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왜? 별에 별일이 다 있다 이겁니다. 아까 보셨죠? 산 건너 물 건너 인생이랑 똑같아요. 절벽을 타고 뛰어넘고 막 태풍 치고 막 천둥 만나고 생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문득 또 제 고생한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에서 큰 돈을 버는 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험난한 길들이 있다. 왜 변동성이 크게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작게 작게 하는 것들은 어때요? 짤짤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멘탈 마인드셋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대가의 얘기들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워런 버핏의 미스터 마켓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마켓을 우린 주식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맨날 술을 마셔서 필름을 읽고 맨날 횡설수설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니까. 술을 먹고 오락가락하죠. 술 먹으면 어때요? 횡설수설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미스터 마켓, 주식시장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예요.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지 기분 좋을 때는 좋겠다가 나쁠 때는 한없이 나빠졌다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 되겠지 하는데 더 우울해요. 더 우울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네, 하락이네. 아니, 더 하락입니다. 더 우울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주식시장을 워런 버핏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에 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조울증 되는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정신까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 자,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업의 가치. 기업의 펀더멘탈을 잘 지켜보고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네,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동성이 있고 2026년에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미스터 마켓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업의 가치에 집중을 해야 내 정신이 안 나간다. 때때로는 미스터 마켓이 아주 큰 사고도 치기도 한답니다. 그런 게 외부 변수죠. 뭐 큰 전쟁이 일어나나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막 트럼프가 막 관세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또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돈을 잘 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는 게 맞다. 2026년도도 어떻습니까? 미스터 마켓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업의 가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수면제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좋은 회사, 아주 좋은 회사, 좋은 회사를 고를 줄 알아야겠죠? 회사에 주식을 사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냥 사고 팔고 하지 말고 10년을 그냥 수면제를 먹고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주 10년간 잠드는 걸 달라, 수면제를. 그래서 그걸 먹고 푹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죠. 외부의 뉴스에 사람들 얘기에 부정적인 여론에 막 휩쓸려가지고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았다 하지 마라. 길을 막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고 좋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자라 그냥. 그러면 당신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게 뭐죠? 결국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정말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었다 해도 그건 운입니다. 단지 일회성의 운입니다. 일회성 운에 또 그걸 쫓아가면 어때요? 운이 계속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은 두 번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인생이 바뀔 정도로 벌으면 되겠지만 그 뒤로도 어떻습니까? 또 그걸 쫓아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도박처럼 큰 돈을 잃게 됩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때요?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CEO가 이상한 짓을 하고 완전히 펀더멘탈이 이상한 게 날아가고 그럴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투자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피터 린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어록이 많죠?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설레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똑똑하고 소상공인이고 정보력이 없습니다. 뛰어나지도 않아요. 어디서 정보를 얻겠습니까? 뭐 신문 그리고 유튜브 그다음 책들 이런 걸로 보겠죠. 그래서 월가에 그다음 증권가에 어떤 매매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증권 분석가들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은 너무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는 개인들은 1년에 뭐 수익 내는 거를 평가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사고 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간은 나의 편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 펀드 매니저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개인들이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은 나의 편이기 때문에 시계열을 항상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중단기로도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타라는 거는 최소한 제가 단타 친 거는 보면요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고 빠른 게 3년인 것 같아요. TQQQ를 제가 이제 2026년도에 매도를 할 거거든요. 제가 TQQQ만 해도
단타라고 생각하는데 4년째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상의 사람들은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한 6개월도 안 된대요, 대부분. 그건 완전 초단타죠. 이거는 매매입니다. 매매를 계속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좋은 거는 어디냐? 증권 가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 무슨 대회도 하고, 뭐 초단타 대회에서 수익률이 뭐 누가 뭐 얼마만큼 올렸더라, 뭐 그런 대회도 하고 막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증권가들이 수수료를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인은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요. 막 주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생업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바쁜데, 왜 주식창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좋은 회사. 그래서 좋은 회사를 구분 짓는 방법은 1등 회사 그냥 사면 돼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뭡니까? 어떤 한 분야에 그냥 1등 회사. 그러면 뭐 크게 뭐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회사 사서 어떻습니까? 대가들이 얘기하는 제발, 제발 장기 보유해라. 그러면 우리는 가난 탈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대가들이 그렇게 했는데 너는 했냐? 네, 저는 했습니다. 저는 장기간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30년까지 지금 아이온큐 테슬라를 홀딩하고 분할 매수. 아이온큐는 홀딩이 돼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홀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량을 못 모아서. 그래서 제가 계좌를 공개하죠. 저는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제 생활 속에서 아껴서 한 주라도 미래에 내가 적금 든다. 적금 들 바에는 테슬라 주식을 한 주 산다. 이 이론입니다. 왜? 그 테슬라의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정말 저도 같이 가는 시간이에요. 저도 아직 2026년이니까 4년이란 세월을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년이죠. 10년을 한 회사 주식을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결과가 어떠냐? 그때는 돼봐야 알겠죠. 근데 그걸 저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체크한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계속 체크를 하겠죠. 보고서도 읽고 어닝 발표 때도 유심히 보고 늘 관심 있게 봅니다. 왜? 제 소중한 제 미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확신이 생기고 저도 이제 장기 투자에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수많은 일이 있고 앞으로 4년간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정말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스페이스X 들어갔는데 뭐 로켓이 폭파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외부 변수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 변수는 세상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코로나 뭐 전쟁 그리고 뭐 관세 전쟁 그리고 정권의 막 교체에 따라 막 너무너무 많죠.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란 뭐냐? 기업의 비전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기술 개발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시장 소음, 뉴스 헤드라인, 1위 주가에 자꾸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전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미스터 마켓의 감정 기복과 강아지의 변덕스러움은 다 시장의 소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소음이 아닌 기업의 가치, 주인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투자는 심리와 인내, 그리고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회사에 같이 동행한다. 나도 주인이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똑똑한 거, 내가 뭐 많이 알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숫자만 잘 아는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식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 항상 저는 보니까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몰빵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주로서 같이 성장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희노애락이 있겠죠. 성장할 때도 이 회사가 어려울 때도 계속 기업의 펀더멘탈을 공부하고 앞으로를 상상하면서 어떻습니까? 회사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한 주라도 더 사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그래서 아직도 저도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죠. 그리고 2030년이 되려면 아직도 4년, 거의 5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언덕이 있고, 계곡이 남고, 태풍이 치고, 악어가 나타나고, 번개가 오고, 지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2030년이니까 거의 지금 제가 들고 간다라고 하면 거의 한 10년을 제가 들고 가는 겁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결국은 제가 장기적으로 들고 가니까 큰 수익이 나더라. 지금처럼 미스터 마켓이 아무리 술을 취해서 주정을 부려도
주가가 아무리 널뛰고 난리를 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고, 뭐 테슬라면 테슬라,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아이온큐면 아이온큐 주인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맞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좀 더 희망찬 미래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견뎌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큰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인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장기 투자, 인내, 마인드셋, 심리. 이것만 사실 준비가 되면 너무나 정보를 많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를 사서 이것만 관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 가능성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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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셋을 구축하십시오. 가치에 집중하시고 원칙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변동성이란 거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입장료와 같습니다. 소음을 걸러내고 기업의 가치를 공부하고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인내하십시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